지난 30년 동안 불렸던 광양 시민의 노래가 친일파 인물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노래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은 교가와 석탑, 학교 규정 등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일 잔재 가운데 30여 개를 다음 달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등을 명분으로 아직도 친일 잔재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통합을 놓고 여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39%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통합 이후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시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불려온 시민의 노래가 친일파 인물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드러났습니다. 시인 서정주가 작사하고 음악가 김동진이 작곡한 곡인데요. 두 인물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확인돼 지자체가 시민의 노래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시인 서정주와 음악가 김동진입니다. 서정주는 자살특공대, 일명 가미카제가 된 조선인 청년 인재웅을 미화한 시 마쓰이 송가를 쓴 인물. 김동진은 일본이 세운 만주국 건국을 찬양하는 곡을 쓴 인물입니다. 1980년대부터 친일파 인물들이 만든 시민의 노래가 전국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에서 불리기 시작했는데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30년째 시민의 노래로 재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파의 노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파업도 받았는데 노래까지 불러갖고 듣겠냐고. 뭐 친일파가 작곡했다니까는 뭐 나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안 좋아요. 하여튼 바꿔야 되겠어요. 광양시는 지난 2005년 서정주와 김동진의 친일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민의 노래를 다른 곡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아 교체 작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이 돼서야 시민의 노래 교체 의견이 이어진 상황. 광양시는 다음 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노래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해마다 광양 시민의 달이면 울려 퍼졌을 시민의 노래.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일제의 흔적은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친일 행적을 보였던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일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학교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교가나 일본식의 돌탑, 학교 규정 등이 아직도 남아있어 전라남도 교육청이 청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친일 잔재 169개 가운데 30개를 다음 달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여자중학교입니다. 개교 102주년인 이 학교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라는 진선미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훈이 적힌 비석의 모양이 일본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혼비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받침돌에는 교직원과 학도 등이 뜻을 모아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지만 지금은 일부분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교훈비가 세워지기 전에 일본이 팔괭 이루비라는 비석을 놓았으며 이 학교 가운데에 있는 또 다른 석탑도 일본의 양식과 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석탑과 교훈비는 일제 잔재 성물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거를 했으면 하는 학교의 입장이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 인식과 그동안의 그 경과를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까지 조사된 학교 친일 잔재 169건 가운데 다음 달까지 30건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친일 행적을 보인 인물이 작곡하거나 작사한 학교 교가 14건은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거나 일부 가사를 개사하는 등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14개 학교에 있는 석등 16개는 졸업생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취합해 철거하거나 안내문을 세울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가를 만들어 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으로 만들어서 CD까지 구워서 교가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교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16일 순천에서 일제 잔재 청산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통해 학생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 역사 등을 명분으로 아직도 친일 잔재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곳곳에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면사무소 회의실. 역대 면장 사진이 양쪽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 근무기간을 적어놨는데 일제강점기 면장이 여럿입니다. 기억이라 지금 후손들도 지금 있고 해서 반장이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같은 지역 또 다른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일본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공무원이었던 면장을 걸어놨습니다. 당시 면장을 지낸 할아버지의 손자도 면장이 됩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친일 잔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의 수장 중에서 7명이 지금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의 하위 기관에 충실한 천황의 신민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면석이이자 순사이자 면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계에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 교장 사진은 철거하고 역대 교장 사진도 될 수 있으면 내걸지 않는 한을 일선 학교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일제 시대부터 유래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역대 사진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문단 형식으로 친일 잔재 청산 TF를 운영하는 전라북도는 친일 잔재 전수조사와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담은 노래, 애국가의 작곡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1965년 문화훈장 대통령장 수상, 1955년 문화포장을 수상한 안에키타이,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안익태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참 뜻깊은 해로 애국가부터 학교, 문화 등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항망하게 해산되고 정치, 언론, 경제, 생활 등 친일 기득권 세력 청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남겨진 일제 잔재들의 정확한 역사적 의미와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며 기억하기란 물론 쉽지 않고 단기간에 청산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불편함과 예산 등 수반되는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청산 작업을 통해 올바른 민족 정기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통합을 놓고 여수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응답자의 39%는
대학 통합 정책을 실패로 봤는데요. 통합 이후 여수대의 위상이 줄어들면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가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통합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실패라고 응답했고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37%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정책이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지역 대학의 존재감 상실이 가장 높았고 통합 양해각서 미이행, 여수대의 전남대 종속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신안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환경 문제에 부딪혀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흑산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선박의 결항률이 연간 52일에 이를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주민들의 이동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차라리 국립공원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각 부처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은 고려시대에 우수한 청자를 만들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강진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고려청자 선별장과 초벌 전용 가마가 발굴됐습니다. 고려청자 선별장은 주변 1000제곱미터의 넓은 범위에 수만 점의 청자 조각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보 제65호 청자 기린형 뚜껑 향로와 접시, 매병 등 다양한 청자가 원형에 가깝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이번에 발굴된 선별장을 통해 고려청자의 생산 시스템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추가 발굴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축구는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라고 할 만큼 인기도 높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은데요. 강진군에서 초등부 전국 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성수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장님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성수입니다. 네, 사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네네. 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강진군에서 초등부 전국 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우선 이 행사 소개해 주시죠. 2019년 초등부 전국 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 대회 기간은 오는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금, 토, 일요일 각 6일간 강진군 종합운동장과 축구 전용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 꿈자람 페스티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 대회는 초등리그 왕중왕전이 폐지되면서 금년에 열리는 대회로 전국 36개 권역에서 주말리그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90개 우수팀입니다. 이 중 청년그룹 54개 팀, 백호그룹 36개 팀이 8인조 경기로 리그전을 거쳐 축구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는 대회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이 꿈자람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기대 효과들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대회를 통해서 강진 지역 숙박업소, 음식업소, 체험마을, 각종 편의점 등 소득이 많이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축구 꿈자람 페스티벌 대회를 통해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스포츠 메카 강진군으로 전지훈련하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스포츠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강진의 볼거리, 먹거리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홍보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4분기가 되면 정부의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허석 순천시장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정현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 등을 만나 시급한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순천만 갯벌복원 사업 28억 원과 남해안권 발표식품 지원센터 건립 13억 원, 순천만 자벌드 예산 9억 원 등으로 모두 70억 원 규모입니다. 순천시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마그네슘 상용화센터 구축 등 139건에 1,50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이 내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말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가 개통되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정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홍보와 인프라 확충 등 5개 전략, 30개 과제를 담은 일명 고흥으로 오세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열린 유자석류 축제에서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장흥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건표고 생산량이 전국의 30%를 차지할 만큼 주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에 홍보관을 열었습니다. 홍보관에는 표고버섯 원목 재배 과정을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는 3D 증강현실 체험장과 토피어리 포토전, 관람객 쉼터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표고버섯과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향토 음식 50여 점을 비롯해 표고버섯 가공 제품 60여 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 입동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추워지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한낮 기온 15도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있는 이런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기온은 소폭 상승하며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 맑은 가운데 0.5에서 2m로 물결이 다소 높게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수도 있겠습니다. 가을 외투보다는 겨울용 외투가 조금 더 어울리는 날씨겠고요.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